캄보디아와 태국의 국경 분쟁은 단순한 접경 충돌의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 충돌이 재개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수십만 명의 민간인이 국경지대를 떠나 피난길에 올랐다. 북부 국경지역은 사실상 전쟁터로 변했고 국가 기능 자체가 흔들리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전쟁은 느리게 번진 분쟁이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폭발한 전면 충돌에 가깝다. 분쟁의 상징이었던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 인근에서 교전이 벌어지자 상황은 급변했다. 이 지역은 단순한 군사 거점이 아니라 캄보디아와 태국 양국의 역사와 정체성이 겹쳐있는 민감한 공간이다. 태국군은 이 지역에서 캄보디아군을 밀어내고 사원 일대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선언했다. 이 한 문장은 전장의 흐름뿐 아니라 양국 국민 감정에 불을 붙이는 신호탄이 되었다. 태국군의 공세는 단일 전선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진행되었다. 지상에서는 장갑차와 보병 부대가 동시에 압박을 가했고 공중에서는 정밀 타격이 반복되었다. 캄보디아군은 국경 전역에서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고 전력 분산이라는 치명적인 선택을 강요받았다. 이 시점부터 전쟁의 결과는 단순한 병력 숫자가 아니라 체계와 준비도의 차이에서 갈리기 시작했다. 특히 충격적인 장면은 문화와 전쟁이 겹쳐지는 순간이었다. 공습보도와 함께 앙코르와트라는 단어가 언급되자 전쟁은 군사적 충돌을 넘어 경제와 문화, 정체성을 흔드는 단계로 진입했다. 실제로 문화유산이 직접 타격을 받지 않더라도 전쟁과 연결되는 순간 관광산업은 즉각적인 타격을 입는다. 이는 포탄이 떨어지지 않아도 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현대전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캄보디아 경제구조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앙코르와트 일대 유적과 연계된 고용인구만 수십만 명에 이르고 숙박운송 가이드 기념품 산업까지 포함하면 생계의존 인구는 100만 명에 가깝다. 전쟁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이 거대한 경제축이 동시에 흔들린다. 전쟁은 전선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와 시장 가계부까지 동시에 파고든다. 이와 동시에 해외에 거주하는 캄보디아 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은 중요한 신호다. 해외 교민사회의 시위와 정치적 발언은 단순한 여론 표현을 넘어 본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해외 송금은 캄보디아 국내 총생산에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정치 지도부는 군사적 판단보다 체면과 민족 감정에 끌려가는 구조에 빠지게 된다. 정보전의 강도 역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 충돌 이후 양측은 하루에도 수십 건의 전투 영상과 성명을 쏟아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실 확인보다 감정 자극이 앞서는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며 외교적 중재의 공간은 점점 좁아진다. 전쟁이 멈추지 않는 이유가 군사적 필요가 아니라 정치적 명분과 여론 관리로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단계에 이르면 지도부가 휴전을 원하더라도 쉽게 멈출 수 없다. 국민들은 이미 싸움의 결과를 요구하고 패배를 용납하지 않는 상태로 진입한다. 전쟁은 점점 관리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며 민간 피해와 국제법 문제가 동시에 부각된다. 캄보디아가 국제사회 개입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지점에서다. 전쟁의 성격은 이제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라 국가 신용도와 투자 위험 프리미엄까지 흔드는 구조로 바뀌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분쟁 국가는 즉각적인 위험 국가로 분류되고 그 비용은 전후 재건보다 오래 남는다. 이 모든 흐름은 단기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초반 몇 날, 며칠의 선택이 쌓여 형성된 결과다. 캄보디아와 태국의 충돌은 이제 시작 단계에서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에 도달했다. 이 전쟁은 왜 이렇게 빠르게 확전되었는지, 그리고 군사적 우위가 어떻게 전장의 주도권을 바꾸고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충돌이 단순한 군사 싸움이 아닌 이유와 그 파급력이 어디까지 확산되고 있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전쟁이 가장 잔혹해지는 순간은 군사 목표가 아니라 상징을 겨냥할 때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충돌은 이 지점을 정확히 통과했다.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에서 시작된 교전 이후 전쟁의 언어는 병력과 무기에서 문화와 정체성으로 이동했다. 이는 단순한 전술 선택이 아니라 상대 국가의 정신적 중심을 흔들겠다는 전략적 신호다. 앙코르와트라는 이름이 공습 보도와 함께 언급되는 순간 캄보디아 사회는 군사적 패배 이상의 충격을 받았다. 이 유적은 관광자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국가 브랜드이자 역사 서사의 핵심이며 캄보디아가 국제사회에 자신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상징이다. 전쟁이 이 상징과 연결되는 것만으로도 경제적 손실은 이미 현실이 된다. 관광산업의 붕괴는 숫자로 즉시 드러난다. 숙박 예약 취소, 운송 중단, 가이드 해고가 연쇄적으로 이어지며 지역 경제는 순식간에 얼어붙는다. 전쟁이 유적을 직접 타격하지 않아도 언론에 반복 노출되는 것만으로
투자와 방문은 멈춘다. 이는 현대전에서 문화자산이 어떻게 간접 타격의 대상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와 동시에 사회적 긴장도 국경을 넘어 확산된다. 해외에 거주하는 캄보디아 교민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단순한 연대 행동이 아니다. 해외 송금은 캄보디아 경제의 중요한 축이며 이 흐름이 흔들리면 국가 재정은 즉각 압박을 받는다. 해외의 여론이 결집될수록 정치 지도부는 전쟁을 쉽게 멈출 수 없는 구조에 갇힌다. 전쟁은 이제 군사작전의 효율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낙인 비용의 문제로 변한다. 민간 피해와 문화 상징이 거론되는 순간 국제법과 제재 논의가 따라붙는다. 분쟁이 국제 무대의 테이블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국가 신용도와 투자 리스크 프리미엄은 상승한다. 이 비용은 포탄이 멈춘 뒤에도 오랫동안 남는다. 정보전의 양상 역시 결정적으로 변했다. 충돌 이후 양측은 하루에도 수십 건의 전투 영상, 성명 인터뷰를 쏟아내며 전장을 온라인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실 검증보다 감정 자극이 우선되는 콘텐츠가 빠르게 퍼진다. 외교적 중재의 공간은 줄어들고 전쟁은 정치적 체면과 국민 감정의 경쟁으로 이동한다. 이 단계에서 지도부는 전쟁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끌려다니게 된다. 휴전이나 협상은 패배로 해석되고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압박이 지배한다. 전쟁의 논리는 점점 군사 전문가의 영역을 벗어나 정치적 선동과 여론의 속도로 움직인다. 이는 충돌을 장기화시키는 가장 위험한 조건이다. 문화, 경제, 외교가 동시에 흔들리는 이 상황은 단순한 국제 분쟁의 결과가 아니다. 초반 대응과 메시지 관리에서의 실패가 어떻게 국가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지를 보여준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전쟁이 왜 외교적 해결보다 봉쇄와 압박의 길로 들어섰는지, 그리고 군사 전략이 어떻게 경제를 질식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장 확실한 신호는 정보전의 속도가 전투 속도를 앞지르는 순간이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충돌은 이미 2단계에 진입했다. 양측은 하루에도 수십 건의 전투 영상, 성명 발표 브리핑을 쏟아내며 전장을 온라인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 전쟁은 국경에서만 벌어지는 싸움이 아니라 화면과 알고리즘 속에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정보의 양이 아니라 방향이다. 최근 확산되는 전쟁 콘텐츠의 상당수는 사실 확인보다 감정 자극을 우선한다. 분노, 공포, 복수심을 자극하는 메시지는 빠르게 퍼지고 반대로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목소리는 묻힌다. 이 구조가 형성되는 순간 외교적 중재의 공간은 급격히 줄어든다. 해외 언론과 국제분쟁 데이터 분석에서도 이 변화는 수치로 확인된다. 충돌 이후 태국 캄보디아 관련 온라인 전쟁 콘텐츠 노출량은 이전 분쟁 시기 대비 몇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단순한 관심 증가가 아니라 전쟁이 여론 경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신호다. 전쟁의 지속 여부가 전장의 결과가 아니라 온라인 반응에 의해 좌우되는 위험한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 과정에서 정치 지도부가 받는 압박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휴전이나 협상은 즉각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고 강경 대응만이 지지를 얻는 선택처럼 보이게 된다. 전쟁을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는 전쟁이 군사적 필요가 아니라 정치적 체면과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변하고 있다는 의미다. 민간 피해가 늘어날수록 국제사회의 시선도 달라진다. 민간 지역과 문화 상징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순간 국제법 논의가 시작된다. 캄보디아가 국제사회 개입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2단계로 넘어가면 전쟁은 군사작전의 효율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낙인과 제재 위험의 문제가 된다. 금융시장은 이러한 신호에 가장 먼저 반응한다. 분쟁 국가로 분류되는 순간 투자 위험 프리미엄은 즉각 상승하고 외국 자본은 관망 상태로 돌아선다. 이 비용은 폭격이 멈춘 이후에도 오랫동안 남는다. 전쟁의 진짜 대가는 전후 복구 예산이 아니라 신뢰 회복에 필요한 시간이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충돌은 이 모든 과정을 빠른 속도로 통과하고 있다. 정보전의 과열은 외교적 출구를 닫고 군사적 압박은 봉쇄 전략으로 이동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전쟁이 왜 단순한 교전이 아니라 상대 국가의 숨통을 조이는 전략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봉쇄와 차단이 어떻게 전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순간은 대규모 전투가 아니라 보급선이 끊어질 때 찾아온다. 태국은 이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움직였다. 공습과 지상 압박이 병행되는 가운데 태국군의 전략은 점차 전면 충돌에서 봉쇄와 차단으로 이동했다. 목표는 명확했다. 캄보디아군의 전투 의지를 꺾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지속할 능력 자체를 말려버리는 것이다. 가장 먼저 겨냥된 것은 연료 수송로였다. 태국 정부는 라오스와 연결된 육상 연료 이동 경로를 차단했다. 표면적으로는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캄보디아군의 기동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데 있었다. 현대전에서 연료는
총알보다 먼저 바닥난다. 전차와 장갑차 항공기는 물론 발전기와 통신장비까지 연료가 멈추는 순간 무력화된다. 육로 봉쇄와 동시에 해상 통제도 강화되었다. 태국 해군은 캄보디아 연안 접근을 제한하며 부분적 해상 봉쇄를 시사했다. 공식적으로는 중립선박과 인도적 물자에 대한 통로를 열어두겠다고 밝혔지만 군사 물자와 연관된 모든 움직임은 감시 대상이 되었다. 바닷길까지 막히는 순간 캄보디아는 외부에서 숨을 쉴 수 있는 통로를 거의 잃게 된다. 이 과정에서 캄보디아의 해안방어 전력 역시 타격을 받았다. 해상 봉쇄를 방해할 수 있는 해안포대와 관련 시설이 공격을 받으며 대응 수단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전쟁은 더 이상 전선의 길이를 넓히는 싸움이 아니라 상대의 혈관을 하나씩 끊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봉쇄 전략은 군사적 효과뿐 아니라 심리적 압박을 동시에 만든다. 병사들은 싸우고 싶어도 탄약과 연료가 언제 끊길지 모른다는 불안에 놓인다. 민간사회 역시 물자 부족과 가격 상승을 체감하며 전쟁의 대가를 일상에서 경험하게 된다. 이때부터 전쟁은 군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생존 문제로 확산된다. 태국은 외부 차단과 동시에 내부 통제도 강화했다. 접경 지역에는 계엄에 준하는 통제가 내려졌고 전시 혼란을 틈탄 간첩이나 내부 교란 요소를 차단하는 작업이 병행되었다. 이는 전쟁을 단기간에 끝내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장기전에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었다. 반면 캄보디아는 이 봉쇄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었다. 공중 우위가 없는 상황에서 해상과 육로를 동시에 잃는다는 것은 전략적 선택지가 거의 사라진다는 의미다. 이 지점에서 전쟁의 방향은 명확해졌다. 누가 더 많은 병력을 보유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숨을 쉴 수 있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싸움으로 바뀐 것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봉쇄 전략이 단순한 압박을 넘어 실제 전장의 힘의 균형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리고 공중 전력이 이 구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결정적인 우위를 만들어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전쟁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지상 병력도 포병도 아니었다. 공중 전력이 전장의 규칙을 완전히 바꿨다. 태국 공군은 캄보디아가 사실상 대응 수단을 갖지 못한 영역에서 전쟁의 속도와 방향을 통제했다. 공중 우위는 단순한 폭격 능력이 아니라 전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력이다. 전투 영상이 공개되면서 전투기의 기종을 둘러싼 소문이 빠르게 확산됐다. 일부 영상에서는 T-50TH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고 공식적으로 작전에 투입이 확인된 기종은 F-16이었다. 중요한 것은 정확히 어떤 기체가 투입됐느냐가 아니라 캄보디아군 내부에서 무엇으로 인식되고 있었느냐다. 캄보디아군은 이 전투기를 정밀 타격이 가능한 현대 전투기로 받아들였고 그 인식 자체가 전장의 심리를 지배했다. T-50TH와 FA-50이 거론된 이유는 명확하다. 필리핀에서 FA-52 실전에서 정밀 폭격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사실은 이미 동남아 군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 건물 단위의 목표를 정확히 제거할 수 있다는 경험적 데이터는 전투기의 실제 성능보다 더 강한 공포를 만든다. 이번 전쟁에서 캄보디아군은 그 대상이 자신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태국이 운용하는 KGB 같은 정밀 유도 무장은 이 공포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수단이다. 공군이 출격할 때마다 캄보디아군은 어느 시설이 다음 목표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태에 놓인다. 활주로 보급 창고 통신시설 포병 진지까지 모두 잠재적 타격 대상이 된다. 이 구조에서는 병력을 모아 반격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선택이 된다. 중국제 장거리 다연장 로켓 PHL-3가 언급된 것도 이 맥락에서 중요하다. 태국 국방부는 캄보디아 측에 배치된 이 로켓 발사대가 공항과 민간 지역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공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메시지였다. 동시에 이 전쟁이 중국제 로켓과 미국제 전투기가 맞서는 시험장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계기이기도 하다. 실제 전장에서는 로켓 전투기 드론이 동시에 얽히는 양상이 나타났다. BM-21과 같은 다연장 로켓이 발사되는 축선 위로 전투기가 출격하고 무장 드론이 정찰과 표적 지정을 수행한다. 이 조합은 현대전 교과서에 가까운 형태다. 공중에서 정보를 장악한 쪽이 지상 화력을 마음대로 조율할 수 있다. 캄보디아군이 느낀 가장 큰 절망은 이 싸움이 대칭적이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전투기를 상대할 방공수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고지점령과 참호 구축은 반복적으로 무력화됐다. 공군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출격할 수 있는 구조에서는 지상 방어선이 유지될 수 없다. 공중 우위를 인정하지 않는 전략은 곧바로 손실로 이어진다. 이 단계에서 전쟁은 이미 승패의 윤곽을 드러냈다. 누가 더 용감한 병사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하늘을 장악했느냐가 결과를 결정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전쟁이 한국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 전장이 왜 한국 방산과 외교 전략의 시험장이 되었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전쟁이 한국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외교적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충돌은 한국 방산과 외교 전략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사건이다. 같은 동남아 시장에서 한국 무기는 이미 실전 배치되어 있고 그 성과와 한계가 실시간으로 비교되고 있다. 전장에는 한국산 무기와 경쟁하는 중국 장비가 동시에 존재한다. 다연장 로켓과 포병 전력에서 중국제 장비가 어떤 성능을 보이는지, 그리고 공중에서는 미국 계열 전투기와 한국이 참여한 무장체계가 어떤 결과를 내는지가 한눈에 드러난다. 이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무기체계와 운용 철학의 비교 무대가 되었다. 한국 입장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공중우위와 정밀 타격의 결합이다. 전투기 한 대가 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전쟁에서 증명되었지만 이번 충돌은 그 교과서를 그대로 재현했다. 공군이 장악한 정보 우위는 지상 전력을 무력화했고 봉쇄 전략과 결합되며 전쟁의 출구를 닫아버렸다. 외교적으로도 한국은 복잡한 위치에 놓여 있다. 태국은 한국과 방산협력과 군사교류가 깊은 국가다. 동시에 캄보디아 역시 과거 한국의 군사교육과 장비 지원을 경험한 바 있다. 이 전쟁에서 한국은 직접적인 개입을 피하면서도 자국 무기의 사용과 성과가 국제사회의 평가 대상이 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선택은 전쟁을 이기는 방식이 아니라 전쟁을 관리하는 방식과 맞닿아 있다. 과거 전쟁과 분단을 경험한 한국은 군사력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군사기술과 외교 산업 전략을 동시에 개선하는 접근은 이번 사태에서 더욱 중요해졌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충돌은 작은 국가 간의 국경 분쟁으로 시작했지만 그 파장은 지역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관광, 경제, 금융시장, 외교 관계가 동시에 흔들리며 전쟁의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 과정에서 누가 총을 더 많이 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는지가 결과를 결정한다. 이번 전쟁은 현대전의 본질을 분명히 보여준다. 공중우위 정보전 봉쇄 전략이 결합되면 병력 규모나 의지는 결정적 변수가 되지 않는다. 전쟁은 빠르게 끝날 수도 있지만 그 상처는 오랫동안 남는다. 특히 국가 신용도와 국제적 신뢰는 포성이 멈춘 뒤에도 회복에 긴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 이 충돌은 한국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전쟁의 흐름을 읽고 관리할 수 있는 전략 국가로 자리 잡을 것인가? 태국과 캄보디아의 포성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 방산과 외교가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묻는 시험지에 가깝다.